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리입니다. 이 서울 지역의 집값은 일명 삼포 지역이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삼포 지역이 어디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디쯤 좀 짐작이 간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포자가 들어간 세 지역을 묶어서 삼포 지역이라고 하는데 마포, 개포, 반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각기 다른 장점도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투자 수요도 많고 실거주 수요도 많기 때문에 사람이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특색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리 유망 지역을 알고 투자해 본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유망 지역을 발굴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고민해 나가보시면서 유망 지역 미리미리 발굴해 보시고요. 성공적인 투자로까지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먼저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직접 만나뵈면서 고민 상담 이어지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전화번호 잘 나가고 있죠? 이 서울 전화 02-2077-6352번으로 전화 걸어주셔도 좋겠고요. 문자 번호 02713-1813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것 또한 역시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분 모셔봤는데요. LG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종욱 소장님과 여러분들의 고민 덜어내기 전에 그 전에 오늘의 핫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팁까지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분양 면적, 전용 면적, 서비스 면적 등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는 기준은 참 다양합니다. 또한 이 면적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차별화해야 한다는데요. 지금 바로 부동산 면적에 따른 투자 기준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면적에 따라 투자성이 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전용 면적, 서비스 면적, 다양한 면적이 존재를 하는데 또 아파트랑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또한 또 달라진다라는 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면적에 대한 꼼꼼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네. 공부 잘하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 돼야 잘하는지 그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기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요 그런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아파트가 과연 비싼 건지 또는 싼 건지 그런 기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문지상에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모델하우스의 어떤 판매 사원이 얘기하는 얘기라든가 또는 실제 거래되는 그런 기준점이 정확히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전용 면적 기준이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85제곱미터 네. 그리고 또 59제곱미터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5억에 나왔다 하면은 85제곱미터를 또 나눠보시고 59제곱미터 나눠보십니다. 네. 그런데 실제 그걸 나눈 금액을 가지고 모델하우스 가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또 기준치가 안 맞아요.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85제곱미터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전용 면적을 얘기를 하죠. 예. 많은 분들이 전용 면적이라는 거는 실제 등기상에 표시하는 면적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85제곱미터를 일반적으로 103제곱미터형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85제곱미터는 약 25평이 되겠고요. 네. 그런 25평이 예전에 33평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5억짜리 아파트를 33평으로 나누는 거랑 전용 면적이 25평 나누는 거랑 당연히 평당 가격은 그러겠네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쁘다, 공부 잘한다라는 기준점도 필요하듯이 이 아파트에 대한 것도 그런 분양 면적으로 나눴을 때의 가격이냐 또는 전용 면적으로 나눴을 때의 가격이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파트와 그리고 또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또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용률이 또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면적으로 했을 때 33평형이 25평을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분양 평수 대비 약 80% 정도의 수준에 의한 전용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 면적 대비 전용 면적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파트와 달리 또 상가 같은 경우에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용률이 약 50% 정도 선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똑같은 33평형에서 전용률이 80%가 5억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33평형인데 전용률이 50%인데 똑같이 5억입니다. 그럼 어떤 게 더 비쌀까요? 당연히 오피스텔이 비싼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용률에 대한 부분까지도 짚고 넘어가셔야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또는 매입을 할 때 이게 싸다 비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투자할 때 재개발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때 우리가 면적이 중요하죠. 그렇죠. 면적이 매우 중요하죠. 그때는 실제 사용하는 면적보다는 대지 면적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지하철 역세권과의 거리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또 면적이 몇 평이냐라고 할 때는 대지 면적보다는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또 등기상의 면적과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부에 확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등기상에 있는 면적도 중요하겠지만 세입자를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또 세입자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높아야 임대료도 많이 내는 거고 그렇죠. 임대료가 높아져야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수익률이 높아져서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점이 뭐냐? 임대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 그리고 재개발은 뭐냐? 대지 면적,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했을 때는 전용률을 기반으로 한 분양평수 면적 이런 것들이 다 기반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들을 꼼꼼히 잘 알으셔야지 부동산에서도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택에 따라서 면적의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요 점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증 갖고 가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세미나 일정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고요. 6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02-522-7440번으로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 보시죠. 네, 금리가 또 낮아졌죠. 많은 은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저금리 기조에 딱 들어맞는 또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시간 되실 때 꼭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서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숙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가 바로 전화가 걸려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지금 저는 그 강동구 네. 길동에 있는 예. 그 30년 이상 된 삼익파크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예. 그 처음에는 그 지금 구입한 지가 한 1년 안 됐거든요. 네. 1년 안 됐고 42평을 구입을 했는데 네. 재건축을 바라보고 사기는 했는데 아직 재건축 동의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현재 네. 이사를 와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냥 갖고 살아야 되는지 재건축할 때까지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재건축 전에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상담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재건축을 바라보시면서 실거주하시면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네. 매입을 하셨어요. 43평형대 네. 구입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대지지분 알고 계시나요? 대지지분은 약 한 24평 정도 그렇게 알고 24평형대 있어요. 나와주고 있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투자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 대비 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네. 판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소장님 만나보시죠. 네.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 오신 지 1년이 아직 안 되셨다고요? 네. 그럼 어쨌든 조금 더 살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근데 43평, 식구가 많으세요? 식구는 4식구예요. 넓게 사시네요.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살기에 좋지 않아요? 지금 그 전에 제가 새 아파트에 살다가 여기로 와서 네. 지금 너무 불편해요. 불편해요. 네. 네. 일단 지도를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지금 길동 3위 아파트인데요. 네. 지하철역에서는 거리가 가깝죠, 가까워요. 그렇죠? 그리고 네. 뒤로 또 이렇게 공원이 또 있고요. 좋네요. 네. 이 입지역 것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지금 좋아요.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새 아파트 살다가 오시니 그 자체는 굉장히 불편하시죠. 네. 그래서 빨리 재건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살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역 가깝고 산 가깝고 하고 네. 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거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네. 예. 실제로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의 동의가 가장 필요한 건데 네. 이 지역,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편하다는 부분 때문에 동의를 잘 안 해요. 오. 그래서 네.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상승을 하려면 실제 네. 거주자도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필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둔촌주공이라든가 개포주공, 좀 전에 삼포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들은 투자자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도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또 개발에 대한 탄력도 받을 수 있지만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도 상당히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개발이 속도가 나지가 않습니다. 예.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신 지가 1년이 안 되셨지만 앞으로 2년 정도만 보유를 하시고, 왜 그러냐면은 뭐 양도차익이 안 생기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없겠지만요. 네.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보유하시고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식구가 4분이신데 굳이 큰 평수 들어가실 필요는 사실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투자와 또 거주를 같이 목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거주 목적에서 봤을 때 뭐 새 아파트 살다 오셨기 때문에 굳이 큰 네. 평수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거주를 이전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좀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민 동의가 잘 이루어져야 재개발 사업도 잘 이루어지고 재건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내기가 좀 다소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좀 매도해보자라는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만약에 어디로 이 실거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직접 세미나 참석해 보시어 그 지역 딱 골라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직접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궁금증 있으실 때마다 전화로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네. 저는 실거주는 아니고요. 네. 투자용으로 예. 네, 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네. 저기 성수 쌍용 아파트요. 성수 쌍용 아파트 몇 평대 보고 계세요? 네. 25평대요. 25평대, 아주 평형대도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것, 투자 목적으로 네, 매수가 네, 가능한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면 더 목동 우성 2차 아파트 같이 보고 있거든요. 목동 네. 어느 아파트요? 목동 우성 2차요. 2차 아파트. 역시나 네네, 좀 네, 거기도 한 25평대인데 네,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네, 이 좀 목동인지 보고 싶습니다. 성수동인지 궁금해하실 네, 것 네. 같아요. 거주는 현재 어디서 하고 계세요? 거주는 여기 청주에 따로 하고 있어요. 아, 지방에서도 이렇게 서울권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좀 어느 정도 투자의 고수가 아닐까 싶으신데, 성수랑 목동 지역 보고 계세요. 소장님, 어느 네. 지역이 좀 더 괜찮을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청주에 계신데 서울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그러네요. 잘 갖고 계시네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많이 안 해보고 있다가 여기 네. 방송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그럼 네. 방송을 보시면서 지역을 하나씩 콕콕 찍어 가시나 봅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열심히 보고 서울에 있습니다. 따로 연고지가 있지는 않으시고 그냥 투자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나 보죠? 네, 아이들은 서울에 있는데 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네네. 이렇게 위치도 그렇고 하기가 좀 힘들고 해서 그냥 제가 이제 1차적으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그렇다면 지금 거주에 대한 부분은 없고 순전히 네. 투자 방식으로 네, 가시는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목동하고 이 성수동 두 가지를 두고 봤을 때요. 네. 목동은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시는 거죠? 예. 근데 이 아파트는 지금 이제 한 20년 된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목동 우성이요. 그렇죠. 근데 목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학군 그런 수요들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접근을 하는 거고 네. 지금 네, 네.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남과의 접근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가치가 또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예, 부분을 예.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지역은 또 네. 잘 알고 그렇죠. 계시는 것 인기 지역을 같아요.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상으로 일단 성수동을 한번 쳐봤는데요. 한번 네. 본다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뚝섬역하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4평형을 보신 것도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가 좀 소형 평수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지역은 어디 다른 분한테 뭐 추천을 받거나 그러진 않으셨고 이제 어머니께서 보시다 보니 여기 관심이 가시는 성수상용 건가요? 아파트는 네. 저희가 예전에 성수동에 좀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네네. 네, 그 그럼 아파트가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좀 전에 앞서 통화하신 분도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지금 어머니가 찝으시는 지역은 그래도 매수가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뚝섬역 앞에 있는 이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 24평을 보셨었는데요.
지금 사실 이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서서히 계속 상승을 했었던 지역이에요. 가격 자체가. 네. 계속 상승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24평형 대략 얼마 정도에 보셨어요? 가격대를요? 1층은 좀 사지만 보통 네. 한 4억 5천 정도. 한 4억 5천 정도 꾸준히 지금 올라온 가격이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마 30평대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20평대 전세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이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네. 쌍용 아파트 24평보다는 차라리 공략을 하신다면 33평형을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똑같이 호감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금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33평형은 거기에 반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네. 현재로서는 24평, 33평 가격대가 사실 기준점이 봤을 때는 33평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 지역을 공략을 굳이 하자라면 33평형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네,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네. 또 목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데 시간상 그렇게 많이 말씀 못 드리니까 한번 전화 드리겠지만 목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겠지만 웬만한 목동 같은 경우 장기 투자를 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공략하다면 좀 더 단기적인 투자를 간다라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30대를 한번 가보시고요. 좀 더 장기적인 투자는 한 번 더 세미나에 나오시거나 또는 면담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뭐 청주시니까 한번 서울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네, 네, 네. 한번 올라오십시오, 어머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세미나에 맞춰서 올라오시면 그 지역 딱 찍어서 말씀해 주시고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단기인지 장기인지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까지 만나봤습니다. 문자로도 많은 사연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휴대폰 끝자리 2099번님께서 보내주셨나요? 파주 운정신도시에 새로 생기는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를 매수할까 고민 중인데요.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최근 신도시에 대해서 인기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파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아파트 어떤 목적으로 매수에 나서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매수해봐도 좋은 아파트인지 좀 체크해 주시죠. 사실 파주 운정신도시가 예전에 이제 한참 부동산 경기가 뜨거울 때는 네. 막 오르다가 떨어질 때 한 번에 확 떨어졌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투자자들의 어떤 무덤으로 여겨질 정도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랬던 지역인데 요즘에 파주 운정 여기 센트럴 프루지오 말씀하셨던 데가 사실 좀 인기가 많이 생겼었어요. 네. 그 이유가 파주 운정에 지금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이 이제 발표가 나고요. 또 지하철이 원래 GTX가 킨텍스까지 간다고 했다가 파주까지 가는 어떤 호재의 바람에 힘입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분양이 조금 뜨거운 열기를 가지게 된 거죠. 그만큼 파주 운정의 관심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또 예전에 LG 필립스 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운 어떤 가동 공장을 또 새로 개발함으로써 또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호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정 신도시 이런 어떤 호재로서 상당히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도시 안에 지하철이나 GTX가 들어온다 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과의 거리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호선이 들어오는 호재는 마저도 전체적인 운정 신도시에 뜨거운 어떤 입김은 들어왔겠지만 실제로 지하철역 개통되는 거리에서 내 집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바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좋긴 하지만 잘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하철역이 어디 개통됐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잘 보시고요. 또 센트럴 프루지오가 지금 분양가가 3.3제곱미터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주변에 좀 오래된 것들, 한 10년 정도 된 것들이 지금 분양가가 매매가가 약 80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따져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교통효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는데 이 지하철역이 우리 집에서 가깝게 뚫리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저 관악구 신림동에요. 예. 254에 301번지요. 네. 현대 빌라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어떤 목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죠? 지난
그냥 놔두면 네. 한뭐 향후에 그냥 더 이득이 있을까 싶어서요. 우선 임대를 놓고 가지고 있는 매물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빌라에 대한 전망 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장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1년뿐이 안 됐어요. 1년이요. 근데 거주를 네. 안 하시고 지금 임대 주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매매를 하신 예. 거네요? 예. 그러면 투자를 하셨다라는 부분은 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빌라가 예. 가격이 꾸준히 오르던가요? 지금은 저희가 1년 지났는데 좀 네. 올랐어요. 올랐어요? 예. 아니 어머니 댁이 이 근처세요 그러시면? 아니, 저는 양천도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고 매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네. 부동산에 대해서 오를 수 있는 조건이 입지 여건이라든가 또는 개발 호재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네. 우리가 보는 입지 여건에서 봤을 때는 네. 지하철 역계에서도 상당히 멀고요. 네. 또 언덕을 끼고 있고요. 예. 좋은 거라는 것은 그래도 현대에서 지었다라는 거 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봐도요. 그렇게 투자로서 유명하다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지하철역에서도 상당히 멀어요. 지하철역에서도 멀고 네. 거주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실거주를 한다라면 모를까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을 굳이 투자로서 하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하셨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우연찮게 매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지금 얼마 기간은 안 되셨지만요. 실질적으로 조금 올랐으면 다행이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경전철 생긴다 그래서 경전철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도요. GTX가 네. 뚫리고 지하철 뚫리는 것 중에 지하철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커요. GTX는 네. 실제로 아무리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데 경전철도 사실 마찬가지고 예. 어느 정도 네. 반영은 지금 돼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매도를 지금 경전철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 차라리 매도를 좀 빨리 하시고요. 네. 최대한 지하철 역세권으로 붙어서 가시는 게 좋지 지금 이런 상품들은 사실 투자로서 그렇게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저는 땅 지분이 커서 했는데 그러면 재건축을 바라봐야 되는데 재건축을 해도 이게 일반 분양이 이렇게 잘 될 만한 자리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로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예, 어머니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투자성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해 보시고요. 다음번 투자하실 때는 미리 매입 전에 저희한테 점검 받아보시고 이 지역이 입지가 좋은지 정말 투자 수익률이 좋은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진입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많이들 또 접수해 주시고 계시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휴대폰 끝자리 123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동산 투자 초보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 점포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정말 초보분 맞으실까요? 이 점포주택 저도 좀 생소한 부분인데 이런 네.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게 예. 점포주택 LH에서 분양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엄청났었습니다. 한 3,000대 1 정도 됐었나요? 최근 들어서 뭐 혁신도시 아니면 어떤 뭐 신도시 할 거 없이 네. 이 점포주택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데요. 저금리로 인해서 임대와 그리고 거주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점포주택 자체만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트렌드에 반영된 건데 지금 보니까 당첨이 된 게 아니라 매수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거주하면서 임대를 목적으로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점포교면주택은 어느 지역이나 사실은 상권을 볼 수는 없고요. 그 안에서 입지 여건을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아파트와의 어떤 간격이 사실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나 이런 데 가셨을 때는 뭐 그 자체가 어떤 거리로 형성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신도시에서 거리로 형성되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입지역권, 그 하나하나 개별적인 입지역권을 잘 따셔서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뭐니 해도 입지가 좋아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1층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1층 기준으로 많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기준으로 수익률을 잘 보시고 공실률이 없는 점포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를 최우선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 좋겠네요. 세미나 일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꾸려주실 거고요. 6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02-552-7440번으로 연락해보고 방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LG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25베이스포인트 낮추면서 최저금리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겨도 별다른 이자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과연 투자처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 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이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양한 투자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그리고 투데이 부동산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두 분이 선점해 오신 매물 전화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추천 포인트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원준 팀장님 오늘 어떤 지역 매물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마포 지역을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지역 마포구를 제가 계속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곳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관광까지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향후 개발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마포구 신수동 같은 경우에도 당임리발전소 옆쪽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향후 그 개발에 있는 수익과 또 이제 마포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발들의 직접적인 배후지로서 향후 가치 상승 노려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마포구 신수동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서울 집값을 이끌고 있는 삼포 지역 중 하나죠. 마포구 내에 있는 매물 선점해 오셨고요. 이 손은경 소장님의 매물도 궁금해집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매물인가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죠. 오늘 금리 인하 덕분에 부동산 시장이 좀 더 활기차게 또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저금리 때문에 이거 도대체 내 자산을 어떻게 굴려야 될 건지 고민을 많으실 텐데 한번 중심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겠고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갈 곳이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우리가 그 강남에 굉장히 인접해 붙어 있는 구였는데 그동안 그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죠. 특히 강남과의 접근성이 이제 도로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좀 불편했던 그런
이 도로망이 새롭게 장제 터널이 뚫리면서 우리가 이제 강남과 서초권을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 그래서 송파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입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예.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바로 서초구 방배동하고 연접해 있죠. 그래서 입지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남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또 본 매물 또 주변으로 또 도로인 사당로가 또 향후에 또 왕복 3차선으로 또 확장이 될 장제 터널과 같이 결부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주변적인 도로망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주변에 인근에 사당 IC죠. 사당역 근처에 또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망적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또 강남과의 접근성, 또 외곽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 또 향후에 재건축 이주가 또 굉장히 또 많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주 수의 혜택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인근 지역이죠. 또 동작구에서 조금 넘어가서 이제 강남구 개포동인데요. 자, 이 강남구 개포동 여러분 뉴스에 굉장히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많은 화제가 될 텐데요. 자, 그 강남 재건축의 그 바로미터가 되는 개포 재건축이 이제 작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분양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개포 2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이 성공리가 끝났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이달부터 개포 1원 현대,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개포 3단지, 그리고 1단지, 4단지가 꾸준하게 이제 그 재건축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주 수의 혜택과 또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많다라는 점, 그것이 바로 이 개포동의 향후에 그 물건에 대한 그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점이 추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랑할 점이 많으신가 봅니다. 추천 포인트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 지역 매물 살펴보도록 하죠. 사당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네, 첫 번째 매물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내년 1월쯤에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6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 2억 6,9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실투자금 1,9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입지 설명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가까운데요. 추가적인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역세권이죠.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성역 7호선이죠. 강남을 가로지르는 그런 노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 출퇴근을 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인근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입지적으로 전철 노선에 그런 갖고 있는 입지고요. 자, 그리고 도로망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그 서초권인 방배동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동작대로가 바로 이제 남북으로 지나가고 있죠. 바로 동작구를 가로지르 가고 있는데요. 또 그 사당로가 바로 서초대로하고 연결이 돼서 그 서초권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터널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장제 터널이 착공이 시작이 돼서 2019년에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2019년에 개통이 된다면 이제는 서초대로를 통해서 바로 테일한로까지 삼성역까지 우리가 다이렉트로 한 번도 좌회전 우회전 할 필요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강남과의 접근성이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당역 인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강남 순환도시곳에 사당 IC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금천구 시흥과 그다음에 수서역 KTX 개발을 하고 있는 수서까지도 굉장히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접근성이 접근성이 굉장히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고요. 또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권, 반포권과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직장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더욱이 인근에는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편의시설, 그리고 뭐 문화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관공서, 가까운데 뭐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젊은층들이 또 이렇게 아이들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인근의 중앙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숭실대학교, 그다음에 총신대학교라든가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이런 학교들이 또 굉장히 또 어울러 있기 때문에 또 학교와 관련된 그런 임대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게 찾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입지적으로 굉장히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이 지역 장제 터널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개발 호재들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이제 그 가장 강한 개발 호재가 장제 터널이죠. 우리가 그 돈의 흐름이 이제 전철망과 도로망을 따라서 흐르는데 특히 그 도로망이 강남과의 연결성을 굉장히 좋게 하는 데가 라면 굉장히 그 향후에 집값이나 땅값 상승에 큰 영향을 하는데요. 이 장제 터널이 뚫리는 지금 시점, 이제 앞으로 한 2019년이니까 3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이 이제 그 시기의 첫 초입입니다. 향후에 이제 개통 예정이 1년 전이나 바로 임박하다 그러면 주변에 만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지금이 굉장히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장제 터널과 아울러서 사당로, 바로 본매물 앞을 지나는 사당로가 왕복 2차선인데요. 왕복 3차선으로 이제 또 확장이 됩니다. 기존에 1단계, 2단계 끝나 3단계 구간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또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이제
7월입니다. 이달 7월 달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서부권으로 금천구 시흥 쪽으로 가면은 뭐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제2경인 고속도로, 그다음에 우면동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양재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KTX 수서 역세권 개발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접근하기가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이 사당역에는 또 공영주차장이 또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 개발에 또 여파가 또 충분히 있을 거고요. 또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에는 지구 단위 중심으로서 개발이 되고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높은 고층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향후에 또 주변도 굉장히 변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남성역 인구도 역세권 개발이 또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또 상권이 굉장히 팽창하고 있다라는 점이 큰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준공까지 꽤 시일이 남았는데 어떤 건물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특히 이제 그 본 지역에서는 좀 보기 드문 그 두 동용, 그러니까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이제 조감도는 하나지만 두 개 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총 20세대로 구성돼서 굉장히 그 일반적인 단독으로 있는 한 동짜리보다는 관리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주장도 굉장히 넓게 또 펼쳐질 거고요. 자, 총 6층 중 4층입니다. 1층에는 보안문이라든가 CCTV가 다 설치가 되고, 또 1층 전체 주장이 또 구성이 되고요. 또 서쪽으로 길게 6m 도로, 또 그다음 북쪽으로 4m 도로가 접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하시 굉장히 좋고, 전 세대들이 거실이 전부 다 도로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가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망이나 통풍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약 15평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기 때문에 투룸을 찾으시는 수요층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고요. 또 천정 시스템 에어컨, 또 1층에 무인 택배함과 또 개별 세대별 창고도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하시거나 실거주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가격도 알아볼게요. 가격은 매매가 좀 저렴하게 선분양이니까 잡았고요. 2억 6,900만 원입니다. 근데 전세는 지금 최근에 보통 이 정도 평형들이 2억 4,500, 2억 5천까지 전세를 놓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약 1,900에서 2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월세로는 또 보증금 3천만 원에 약 월 80에서 막 85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꾸준하게 임대 수요층이 받쳐주고 있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선분양이라서 가능한 금액이고요. 유의사항까지 체크해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시작인 거기 때문에 향후에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 가서 입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또 투자하실 목적으로 사시기 때문에 주변에 임대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서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매물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죠. 네, 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삼포 지역 중 하나죠. 마포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매물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2016년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의 4층,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2,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인기 지역 마포구로 떠나볼까 합니다. 입지 여건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하철역에서 상당히 네. 가까이 있는 곳인데요. 자, 바로 6호선 광흥창역입니다. 자, 괄호치고 서강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대학교에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위쪽으로는 바로 서강대학교, 걸어서 7분에서 8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왼쪽으로는 바로 홍대 위치에 있습니다. 자, 홍대 상업지까지도 걸어서 15분이면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대학생들의 대학교들의 배우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교, 마포대교를 비롯해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다양한 교통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 교통망들이 바로 또 서울에 있는 주요 업무지구까지 뻗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여의도 금융업무지구가 있겠고요. 또 마포 서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곳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방송의 중심가가 되겠죠. 자, 이곳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포구 내에도 또 업무지구가 있죠. 자, 바로 마포역과 공동역 인근에 있는 다양한 글로벌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자, 그곳까지도 걸어서 또 이제 아니면 지하철을 한정거장 이용하셔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요. 일단 교통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관광이 얽혀 있는 이 지역 자체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강서나 강동 아니면 아래쪽으로 있는 영등포 쪽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한 방향으로만 사실 발전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들과 이 마포 지역 집값의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 이 지역 자체만으로도 보다 높은 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입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둘러서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재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재료들 호재들 풀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2030 플랜과 네. 한강변 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들 아시는 합정동, 그러니까 홍대 인근으로 해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도시로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었죠. 자, 그와 함께 또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역사 개발 등을 통해서 앞으로 그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소비의 도시로 변모를 했습니다. 네. 자, 그와 함께 마포구에 있는 동쪽 지역, 그러니까 마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산, 그러니까 다양한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그런 업무지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덕 쪽과 함께 보다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업무지구가 더욱더 커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그러니까 합정동과 이 마포의 중심권에 있는 이 신수동 향후 가치 상승 불보듯 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곳 신수동 바로 옆쪽에 보시면은 바로 당인리 발전소죠. 서울 화력발전소가 지하 사업을 통해서 또 보다 더 넓은 또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넓은 그런 자원으로 또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 보다 더 높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강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만큼 보다 더 큰 개발 호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공도 임박한 것 같습니다. 건물 소개도 해주시죠. 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정도에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마무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오진 않았지만 아마 다음 주에 방송이 나오게 되면 제가 사진을 찍어올 수가 있을 네.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 세대수가 7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만큼 주차에 있어서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7세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프라이버시적인 침해 부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수요층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세를 놓으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매매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5천만 원이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2,500만 원 투자, 그러니까 임대 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2,500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또 그와 함께 이곳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이 확실한 곳입니다. 이미 교통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가 확실히 굳건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투자를 하실 때 본인이 수익형으로 투자를 하실지 아니면 또 차익형으로 투자를 하실지 네. 아니면 이 두 개를 같이 하고 싶으신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시는 자기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되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무가내 투자하지 마시고요. 일단 전화를 주셔서 저와 함께 이제 상담을 희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제가 전화상으로라도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안심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더욱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입니다. 세 번째 매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가볼 지역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도보 9분 거리고요. 올해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7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8,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3,2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강남 안에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단연 이 개포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재건축 때문에 이 지역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곳에 위치한 매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입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그 개포동 잘 아시죠? 우리가 개포지구는 우리가 70년대에 강남의 그 업무지구의 배후주거지로서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한 곳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강남의 중심지의 업무지구의 배후주거지로서 향후에도 지금 이제 오래된 노후주거지가 다시 또 환골탈태를 해서 앞으로 30년, 40년 이상도 그런
꿋꿋한 어떤 그런 배후 주거지로서 그 역할을 할 텐데요. 특히 지금 노후된 그 저층 아파트라든가 오래된 아파트들이 초고층에 35층 이상의 아파트들을 변모를 하면서 예. 가격은 더 높아지고 더 소득 능력이 더 높으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제 개포동의 이제 향후의 미래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지리적인 입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철역에서는 가깝지는 않습니다. 한 9분 정도 걸리는데요. 본 매물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시면은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을버스, 일반 버스를 타시면 약 5분 정도면 매봉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재역, 또 조금 더 가면은 한 10분 정도면 강남역. 그래서 강남권 어디든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차량을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바로 강남권 안에 있기 때문에 서초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동까지도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그 업무지구에 계신 분들, 업무지구에 가까운 역세권에는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네. 뭐 이 정도 아파트, 빌라를 사실라 해도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이 좀 가격은 낮지만 그래도 강남권에서 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또 이 개포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된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유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거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아이들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요. 또 학군도 굉장히 좋죠. 우리가 구룡초등학교라든가 뭐 대치중학교, 그래서 학군적인 측면에도 애들 교육하기 굉장히 좋다는 입지, 그리고 양재천과 그다음에 대모산, 구룡산도 녹지 비율 굉장히 좋고요. 또 교통망도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영동대로라든가 아래쪽에 양재대로 남부순환로, 그다음에 구룡터널이라든가 이런 이 교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시기에도 굉장히 또 편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개포동이 강남권의 끝이 아니고 그 밑으로 세곡 또 네곡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중심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네. 개포동의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지역 개발 호재들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뭐 개포 재건축 기준은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좀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이제 분양이 꾸준히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개포 현대 이런 현대가 이제 이달부터 분양이 시작이 됐고요. 다음 달에 3단지에 DH 아너힐스 현대건설에서는 최고가 브랜드로서 높은 분양가로서 이제 분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도 꾸준하게 이제 화제가 된다. 그래서 개포동은 관심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포동에는 노후주거지 구룡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개발 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제 빠르면 올해 말에 이제 보상이 나갑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보상을 받은 돈이 다시 또 재투자될 것이고 또 노후주거지는 또 새롭게 바뀌어지겠죠. 그리고 또 개포동에 가까운 곳에 또 양재동이 있는데요. 양재 시주변에서 양재 R&D 특구 무려 100만 평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개발의 여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양재동을 넘어 개포동까지도 충분히 오겠고요. 또 KTX 역세권 개발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쪽으로 가면 약 10분 정도면 차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KTX 역세권 개발도 충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강남권에는 구룡마을뿐만이 아니라 KTX 수역세권 개발 밑에 있는 또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도 나가기 때문에 약 6천억 원의 보상이 이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부분 토지주들이 또 강남권에 있기 때문에 다시 강남에 재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개발 호재들이 본 매물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네, 건물도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미리 좀 만나볼게요. 네, 굉장히 깨끗하게 외관이 잘 올라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총 6층 중 2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3베이 구조로서 방과 거실 이렇게 양쪽으로 방이 구성이 돼 가운데 거실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고 또 무인 택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설치가 돼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현관 중문이 또 아주 그냥 잘 이쁘게 또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게 또 투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룸엔 요즘은 베란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래 넣을 때도 없는데 이건 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베란다랑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네 분위기답게 내관도 좀 깔끔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진으로 보여주셨고요. 가격 궁금해집니다. 이 지역 아무래도 좀 집값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형성이 돼 있나요? 네, 매매가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예, 전세는 2억 8,500만 원이고요. 자, 실투자 한 건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출 이자는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 보증금 한 3천에 월 110만 원 정도 월세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월세 투자로서 가셔도 굉장히 꾸준하게 수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네, 인기 지역입니다. 삼포 지역 중에 마포 다음 개포동 지역 들고 나오셨는데 유의사항은 없는지도 체크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 매물은 이제 뭐 등기까지 다 나 있으니까 뭐 특히 이제 건물에 대한 유용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우리 김원주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 투자의 방향성 이거를 좀 확실히 좀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아까처럼 시세 차익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수익성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주관을 뚜렷
비슷하게 적립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다양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점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손은경 소장님, 오늘 좀 저금리 기준으로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1대1 상담 진행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마 금리 인하를 또 들으시고 깜짝 놀라실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내가 은행에다 지금 돈을 냈는데 아유,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저금리 시대에 과연 내가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내가 낼 수 있을런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상담 1대1 상담으로서 오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1대1로 상담하니까 선착순으로 5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2-2077-6394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통장에 돈을 묵혀두자니 걱정이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 주셔도 좋고요. 전문가분들이 진행하시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서 투자 정보들 얻어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동산 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그리고 창조경제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두 분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